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텍사스주에서 공립학교 교내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데 이어 공립학교 교육과정 및 독서 목록에 성경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주 내 약 54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필수 도서 목록에 성경 구절과 이야기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 제정된 주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춰 성경 내용이 배치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는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비롯해 다윗과 골리앗, 탕자의 비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같은 유명한 성경 이야기들이 그림책이나 읽기 자료 형태로 포함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마태복음의 팔복이나 요나 이야기, 시편, 욥기 등의 구절이 필수 독서 목록에 들어갑니다. 이는 찰스 디킨스나 제인 오스틴 같은 고전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및 문학적 지원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 필수 독서 목록은 2030년에서 2031학년도부터 주 전역 공립학교에 전면 의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텍사스주는 유치원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적 관점을 주입한 초등학교 읽기 언어 교과서, 일명 블루보넷 커리큘럼을 이미 승인했습니다. 이 교과서의 채택 여부는 각 지역 교육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주정부는 이 성경 기반 교과서를 도입하는 학교에 학생 1인당 추가 주정부 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스턴 교육구 등 대형 교육구들이 재정 확보 및 교육안 조정을 위해서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미 주류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DEA 요원들이 대규모 수사의 일환으로 뉴멕시코주를 통해 수십만 정의 펜타닐 알약이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 집행기관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DEA 요원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펜타닐 알약 운송을 감시했지만 실제로 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는 마약 밀매업자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위한 것이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전략이 뉴멕시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합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연례 총회를 개최 중인 미 장로교는 여성의 안수집사 직무 수행을 허용하자는 안건을 25일 표결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퍼시픽 노회가 상정한 안건 37호는 장로 직분은 남성에게만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PCA 미국 장로교의 교회 헌법을 개정해서 집사 자격 요건에서는 남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개별 교회 당회의 재량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여성에게도 해당 직분을 개방하고자 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애리조나 기독교대학교 산하 문화연구센터가 실시한 미국 세계관 조사 2026의 최신 결과에 따르면 신학적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으로 분류되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낙태를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 강력히 반대하는 반면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믿는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신성함이란 모든 인간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신성하고 거룩하며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기에 사후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 거듭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인간 생명이 신성하다고 믿는 비율은 44%에 불과했습니다. 2026년 1월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27%만이 인간의 생명을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같은 비율의 응답자는 인간의 생명에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미국 성인의 약 25%가 생명이 신성하지는 않을지라도 이성적 사고 능력이나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큰 가치를 지닌다고 믿는다고 지적합니다. 이 연구진은 인간의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는 비율이 과반을 넘는 집단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성경적 정의에 부합하는 제자, 영적으로 활동적이며 사회 정치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인 세이즈 칸스로 분류되는 그룹과 복음주의 또는 오순절파 교회 출석자, 그리고 일관되게 생명 존중, 이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 입장을 취하는 개인들 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강조된 또 다른 주요 결과는 미국 성인의 70%가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나 타락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믿는 비율은 57%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이 되어지듯이 성경에 담겨 있는 세계관을 배우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고는 세상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란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미군이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올린 성명에서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는 2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에 대한 25일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서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항공기들은 이날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보유 장소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향해 자폭 드론 4기를 발사했습니다. 미군이 이 중 3기를 격추했으나 1기가 화물선 상단 갑판에 명중해 선박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26일 성명을 통해 이란의 이번 공격을 휴전협정을 위반한 어리석은 도발이라며 강력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제해사기구와 오만이 추진하던 선박 호위 및 안전항로 개척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됐고 국제유가와 해상 물류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란이 지정한 항로로만 이동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격받은 선박들도 이란의 허가 없이 오만 영해 쪽 대체 항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란 당국은 걸프 국가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서비스 비용, 통행료를 부과하고 연간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함께 나누자는 제안을 던지며 경제적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사우디 등 걸프국들은 조건 없는 자유항행을 강조하며 이란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한편 J.D. 밴스 미 부통령은 카타르 도하에 미 중앙정보국과 이란 혁명 수비대 간의 직통 오해 방지 채널을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발적인 전면전 재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26일 현지 시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제임스 조 이스라엘 현지 특파원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GBS 뉴스 이스라엘 특파원 제임스 조입니다. 지난주 중동 정세는 그야말로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극적인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고립과 독자 생존입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레바논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레바논 전선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안보는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약 6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보안 완충지대를 점유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북부 주민들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헤즈볼라의 위험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때까지 이곳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과정에서 미국을 향해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손을 놓고 기다리기만 했을 것인가 라며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국제법적 자위권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 노선이 지속되면서 워싱턴과의 외교적 균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스 해협의 통제권을 무기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레바논 남부 작전 중인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미국-이란 합의가 사실상 이스라엘 패싱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영향력만 키워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독자 노선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흔들림 없이 강한 이스라엘을 앞세워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내 전쟁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핵심 퍼즐 조각과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과 안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잡아낼지, 아니면 더 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지 이번 주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GBS 뉴스 제임스 조 특파원이었습니다. 한편 4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40일 작전을 선포한 직후 러시아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6일 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지난 밤사이 모스크바, 벨고로드, 쿠르스크, 크림반도, 흑해 및 아조우해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 무인 항공기 총 660기를 요격,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연쇄 지진으로 사망자 920명, 부상자 3,36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미국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진 발생 몇 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시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수색 구조 활동을 전개하며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와 협력할 것을 즉각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적 지원의 경우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활동하는 월드비전, 사마리아인의 지갑, 다 기독교 구호단체들이죠. 가톨릭 구호 서비스, 국제의료단, 국제이주기구, 세계식량계획 등을 통한 5천만 달러의 지원금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베네수엘라 공동기금에 대한 기여금 1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생존자 위치 파악과 구조에 최적화된 수색 구조대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수색견 전문가 등 고도로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팀은 지난해 10월 허리케인 멜리사가 강타한 자메이카 현장에도 투입된 바 있습니다. 미 연방 국무부는 또 재난 대응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대응 인력과 장비, 인도적 지원 물자가 피해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두 사람 집권기간 합쳐 27년인데요. 이 27년째 좌파 포퓰리즘 및 독재체제 하에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번영을 누리는 친미 체제로 돌아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대재난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의 도움을 구걸하지 않아도 미 정부의 즉각적인 구호를 받게 됐습니다. 마치 미국 내에 있는 주들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연방 재난센터를 가동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도움과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살고 있는 축복의 의미도 되새겨 보게 됩니다. 글로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밖에 미 국내외 소식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핵심 지지층인 보수 기독교인의 행사를 찾아 공산주의가 미국 내에서 부흥하고 있다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을 필두로 민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후보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약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신앙과 자유연합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민주당은 공산당이 돼가고 있다. 그들은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들이라며 미국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26일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강경화 대사와 6.25 전쟁 참전용사, 한미 참전단체, 유엔군 참전국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 헌화와 묵념을 하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의 효력을 1년간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내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과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이례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연방국토안보부가 주별 시민권자 명부를 작성해 유권자 자격을 검증하고 연방우정국이 해당 명부를 활용해 우편 투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투표를 차단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은 합법적이며 최종적으로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의회 통과를 추진 중인 선거개혁 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해 유사한 선거 관리 정책을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강행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를 폐지하거나 중단치 않으면 대규모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단위의 부유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연방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과세를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11월로 예정된 이른바 억만장자세 주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최고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 싸움을 주 단위로 벌여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이사할 수 없겠지만 억만장자들은 그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주 차원의 부유세가 억만장자들의 주 이탈을 부추겨 재원 감소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인 셈입니다. 게빈 뉴섬의 발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의 말대로 미 전국에 억만장자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 있겠죠.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나흘째 수색 작업이 계속됐으나 하나우마 베이 인근 해상에서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부자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와이키키에 머물던 49세 남성과 16세 아들은 화요일 오전 7시경 하나우마 베이 리지티 트레일을 등반하기 위해 호텔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역 건설 업체인 할로아 컨스트럭션을 운영하는 가족은 창업 후 4년 만에 사업 규모를 약 50% 성장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와이 뉴스나우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대표이자 CEO인 라모나 라리오사와 그녀의 아들 어스틴은 이러한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2024년에 참여한 후이카필리 억셀러레이러라는 프로그램을 꼽았습니다. 아메리칸 세이빙스 뱅크와 아이오 미디어의 협력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하와이의 치열한 건설 시장에서 지역 시공업체와 건설업계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 정보를 원하시면 huicaphilly.com으로 로그인 하십시오. 하와이 뉴스나우는 주 보건부가
와이아와 하천 옆에 위치한 한 폐차장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건의 시조례 위반 사항이 있지만 해당 폐차장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펄시티 레와 애브뉴에 있는 2.6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냉장고, 자동차, 금속 쓰레기 등이 하천 옆에 쌓여있는 대규모 폐차장 모습을 하와이 뉴스나우가 처음 보도했는데요. 폐차장에서는 갈색 먼지가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건강을 위협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와이키키 쿠이오 애브뉴에 위치한 노스트룸 레기 10년 만인 오는 7월 27일 영구 폐점합니다. 다음은 급TV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들으시겠습니다. 아기자기한 키캣부터 향기로운 소이캔들까지 팝업 스토어를 연상케 하는 이곳은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 마련된 기독교 부스 현장입니다. 올해 처음 참여한 기독출판사 동현은 다소 무거운 학술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매드키링과 소이캔들,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키캡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확실히 젊은 분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많으시기도 하고 또 의외로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들 찾아주시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사는 게리 체프먼의 신간에 맞춰 미니북 키링과 티셔츠를 준비해 오픈 1시간 만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일 물량이 다 품절이 될 정도로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굿즈가 소진이 되었어도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출판사별 개성 넘치는 연출은 기독 청년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의 발길까지 이끌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출판사마다 특색이 명확한 것 같아서 충분히 구경할 만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관련된 좀 어린이 좀 도서를 사주고 싶었는데 너무 예쁜 그림에 좋은 책이 있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재능 기부로 참여한 독서 커뮤니티 북서번트의 이색 부스도 눈길을 끄는 가운데 이번 도서전은 기독 출판계가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총 18개국 538개 출판사가 참여한 올해 도서전의 주제는 인간선언 호모두드리, AI 시대의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미지의 세계를 두드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독 출판계 역시 이에 발맞춰 양질의 기독 도서를 통한 바른 질문의 가치를 제안합니다. 세상과 호흡하고 있는 기독 출판계 2026 서울국제도서전은 오는 28일까지 코엑스에서 계속됩니다. 고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지금까지 그TV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정선거 및 부실선거 논란은 국회의 국정조사, 선관위 내부의 부실 시인, 그리고 검경 합수본의 압수수색과 윗선 수사라는 세 갈래의 강도 높은 법적, 정치적 대응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을 고쳐 해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특검이 우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이 개표소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 일대에서는 20일 넘게 밤낮으로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격렬한 항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기본적인 표 계산조차 제대로 못해 국민을 줄 세우고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선관위를 용서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검경의 압수수색과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된 만큼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잠시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